12살 소녀가 회의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청소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던 자리였죠. 12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려는 바로 그 순간 소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지금 저 통역사 언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싸늘하게 얼어붙은 회의장. 모두가 비웃었지만 마진우 회장만은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부의 딸 IQ 222에 숨겨진 천재 서세벽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마성그룹 본사 35층.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층에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회의실 안팎이 이른 아침부터 긴장으로 팽팽했죠. 중동의 석유 부국 알파라 왕국과의 AI, 반도체 기술 도입 계약, 규모만 12조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은 마성그룹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사업이었거든요. 이 계약 하나가 성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마성그룹의 주가가 달라지고 수천 명 직원의 일자리가 달라지고 회사의 미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35층 복도엔 정장 차림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누군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정하고, 누군가는 통역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누군가는 회의실 세팅을 점검했죠. 이 계약 하나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 6개월이었거든요. 복도를 오가는 임원들의 얼굴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안긴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 묶음이 놓였고 양측 수행원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아랍 측 대표단은 하얀 토브를 걸친 5명이었어요. 상석에 앉은 남자는 알파라 국부펀드 수석 대리인 칼리드 알만술이었는데 조용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짧게 주변을 훑었어요. 오랜 국제협상 경험에서 오는 습관이었겠죠. 테이블 위의 서류, 임원들의 자세, 그리고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작은 소녀. 칼리드의 시선이 잠깐 그쪽에 머물렀다가 움직였어요. 마진우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 정각이었어요. 60대 초반,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과 반듯한 자세.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졌죠. 그의 오른쪽에는 도채영이 자리를 잡았어요. 서울대 아랍어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마성그룹 전속 통역사로 7년째 일해온 32살의 여성이었거든요. 단정한 정장, 흠잡을 데 없는 발음, 그리고 어디서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 회의실 안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채영이 자리에 앉으면서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는 순간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떴어요. 7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정규직 전환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계약직이라는 신분은 매년 갱신 협상 때마다 도채영의 발목을 잡았고 그 불안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 흑성그룹의 접촉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두 번째도 거절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제안 앞에서 도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무게는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의 도채영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미세한 흔들림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회의실 안은 여전히 팽팽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회의실 가장 구석, 통유리 바로 옆 보조의자에는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낡은 초록색 점퍼에 운동화,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도 헤어진 청가방이었어요. 누군가 물어봤다면
아무도 저 아이가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소녀는 조용히 앉아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아랍어 원서였습니다. 그 소녀가 서새벽이었어요. 마성그룹 35층 청소를 담당하는 서은수 씨의 딸이었죠. 오늘은 새벽이 다니는 지역 아동센터가 임시 휴원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서은수 씨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출근하면서 데리고 왔거든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앉혀놓고 조용히 있으라 당부했죠. 서새벽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새벽이 태어난 건 정말 새벽 4시 반이었고 서은수 씨는 그 이름에 이 아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죠. 그리고 새벽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어요. 만 5살에 우연히 받은 IQ 검사에서 220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검사를 진행한 심리학 박사가 재검을 요청할 정도였죠. 하지만 서은수 씨는 그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숫자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짓누르는 꼬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딱히 의식하지 않고 자랐어요. 그냥 재미있는 게 있으면 파고들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남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랍어를 독학한 건 3년 전이었어요. 도서관 헌책 코너에서 우연히 집어든 아랍어 입문서가 시작이었는데 새벽한테는 그냥 재미있는 언어 퍼즐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글을 배우듯이 자음과 모음을 외우고 발음 규칙을 패턴으로 분류하고 단어를 문맥으로 기억했어요. 보통 아이라면 몇 년이 걸릴 과정을 새벽은 6달 만에 독해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이후 인터넷 강의와 도서관 원서를 오가며 계속 공부했고 지금은 시사경제 분야 원서를 읽는데 별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언어라는 건 새벽에게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어요. 다른 세계의 창문 같은 거였거든요. 아랍어를 배우면서 새벽은 중동의 역사와 문화, 이슬람 사상과 현대 정치까지 함께 흡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실에서 칼리드가 말할 때 새벽은 단순히 단어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무게와 맥락까지 읽을 수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칼리드가 먼저 말을 열었죠. 유창하고 격식 있는 아랍어였어요. 새벽은 가만히 들으면서 도채영의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칼리드가 분명 말한 내용과 도채영이 통역한 내용 사이에 작은 틈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통역의 자연스러운 의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발언이 지나면서 새벽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칼리드가 말한 건 이거였어요. 기술 이전 범위를 2차 파생 특허까지 포함하되 알파라 측의 현지 생산 권한도 함께 보장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마성그룹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채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기술 이전은 1차 특허로 한정하고 현지 생산 권한은 알파라 측이 전적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죠. 새벽은 책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도채영을 바라봤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지금 저 사람은 일부러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손이 가방 끈을 꼭 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사람들은 모두 어른이고 자신은 청소부 아줌마의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테이블 위의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안에 도채영이 통역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다면 마성그룹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였어요. 새벽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 통역사 언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새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구석의 소녀에게 쏠렸죠. 칼리드를 비롯한 아랍 측 대표단이 눈썹을 찌푸렸고 마성그룹 임원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도채영은 잠깐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는데 익숙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회장님, 아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진우 회장이 새벽을 바라봤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떨리는 손,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을 봐온 눈이었거든요. 그 눈이 소녀를 보고 있었어요. 임원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회장님, 청소 직원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넘기시죠. 회의실 안 분위기는 이미 소녀를 향한 냉소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실소를 흘렸고 아랍 측 수행원 한 명도 옆 사람에게 뭔가를 낮게 속삭이며 웃었죠. 새벽은 그 웃음을 보면서 귀가 뜨거워졌어요. 무릎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앉지 않았어요. 내려앉으면 진짜로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진우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야, 어디서 왔니? 저 서은수 씨 딸이에요. 35층 청소하시는 분 딸이요. 회의실 안이 조금 더 차가워졌어요. 청소부의 딸이라는 말이 공기를 타고 퍼졌죠. 도채영은 다시 회장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회장님,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이는 제가... 잠깐. 마진우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한마디였죠. 도채영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야, 내가 들은 게 뭔지 말해봐. 새벽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가 끝난 내용이었거든요. 방금 저 아저씨가 아랍어로 말한 건요. 기술 이전 범위를 2차 파생 특허까지 포함하고 마성그룹 측의 현지 생산 권한도 함께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언니는 기술 이전은 1차 특허로만 한정하고 현지 생산 권한은 알파라 측이 전적으로 가진다고 통역했거든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채영의 목 언저리가 붉어졌죠. 마진우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도채영을 바라봤지만 도채영은 시선을 살짝 피했어요. 그 회피가 아주 작았지만 회장은 놓치지 않았죠. 그건 통역상의 해석 차이예요. 회장님, 이 아이가 아랍어를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다시 해봐. 회장이 도채영 대신 새벽을 향해 말했어요. 방금 그 아저씨가 한 말, 내가 직접 통역해봐. 새벽은 칼리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랍어로 말했죠.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의실 안이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유창한 아랍어에 칼리드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떠졌거든요. 그는 잠시 소녀를 바라보다가 새벽에게 아랍어로 조용히 물었어요. 너 아랍어 어디서 배웠니? 혼자 배웠어요. 책이랑 인터넷으로요. 칼리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늠하는 시간처럼 보였죠. 오랜 협상 경험을 가진 사람답게 그는 눈앞의 소녀를 즉시 신뢰하지 않았어요. 대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칼리드는 천천히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자신이 처음에 했던 발언을 다시 말했어요. 새벽은 그 말을 받아서 한국어로 옮겼어요. 막힘이 없었죠. 칼리드가 제시한 조건이 얼마나 마성그룹에 유리한 내용이었는지가 통역이 끝나는 순간 테이블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임원들의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소녀를 향해 냉소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채영을 보고 있었죠.
도채영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임원 중 한 명, 전략기획실 부실장 임상도가 앞으로 나섰어요. 40 중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회장님, 아이 말이 맞다 해도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된 내용이에요. 아랍어 원어민도 아닌 아이의 통역을 공식 석상에서 그대로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통역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시는 게. 임 부실장, 회장이 조용히 잘랐어요. 지금 그 말이 일단 도장 찍고 나중에 확인하자는 소리야? 임상도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죠. 새벽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의 눈빛이 당황한 게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새벽은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칼리드가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억양은 낯설었지만 발음은 정확했죠. 이 아이가 맞습니다. 그 5글자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임상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아까까지 조리 있게 말하던 입이 다물렸죠. 도채영은 손끝이 하얗게 질린 채 탁자 모서리를 잡고 있었어요. 마진우 회장은 잠시 회의실 전체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이 회의 잠시 중단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랍 측 대표단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은 다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이제는 무릎이 떨리지 않았거든요. 해야 할 말을 했고 그 말이 닿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진우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도채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죠. 도통역사, 지금 이 아이 말이 맞나? 도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거든요.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죠. 도채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회장님, 이건 통역 스타일의 차이예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의역이고 계약 조건의 실질적인 영향을. 도채영 씨,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이상 설명을 들을 의사가 없다는 신호였죠. 도채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마진우 회장이 측근에게 낮게 지시했어요. 도채영을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고 회사 법무팀과 보안팀을 즉시 호출하라는 내용이었죠. 도채영은 수행원 2명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어요. 걸어나가는 그녀의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7년을 다닌 회사의 복도를 저렇게 걸어나가게 될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복도를 지나치는 직원들이 시선을 보냈지만 도채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죠. 그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회의실 안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새벽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나가야 하는지.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보조의자 쪽으로 물러서려는 순간 마진우 회장이 새벽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이 뭐니? 서새벽이요. 몇 살이야? 12살이요. 회장이 새벽 앞에 섰어요. 60대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12살 소녀 앞에서 허리를 살짝 숙여 눈높이를 맞추는 장면이었죠. 주변 임원들이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랍어 어디서 배웠어? 혼자 배웠어요. 도서관이랑 인터넷으로요. 언제부터? 3살 때부터 말 배우듯이요. 재미있어서요. 회장이 잠시 새벽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그 사이 법무팀장 권성일이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40 중반의 과묵한 남자였는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회장에게 보고했죠. 회장님, 도채영 씨 핸드폰에서 외부 연락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흑성그룹 관계자로 추정되는 번호예요. 뭘 주고받았어? 계약 관련 내부 자료와 일정이 포함된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금전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계좌 추적이 완료돼야 확인되지만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7년을 함께한 통역사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천천히 현실로 내려앉는 순간이었거든요. 누군가 작게 욕설을 내뱉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입술을 꾹 다물었죠.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씁쓸한 배신이었습니다. 권성일 팀장이 추가 보고를 마쳤어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서울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새벽을 봤죠. 새벽은 이제 보조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책은 가방 안에 넣어둔 채였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냥 거짓말을 보고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건지 조금 얼떨떨한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가 새벽에게 아랍어로 조용히 물었죠. 꼬마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니? 새벽이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통역사 언니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회사 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죠. 너 이름이 뭐니? 서새벽이에요. 서새벽. 칼리드가 그 이름을 아랍어 발음으로 한번 되새기더니 작게 웃었어요. 회의실에서 처음 보이는 웃음이었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마진우 회장의 눈가에도 무언가 달라진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은 권성일 팀장에게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도채영 관련 자료 전부 확보하겠습니다. 권성일이 먼저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계약건에 외부로 흘러나간 정보가 도채영 혼자서 가능한 범위인지도 확인해봐. 정보가 먼저 흘러나가고 도채영이 활용된 건지 아니면 도채영이 직접 흘린 건지. 권성일이 눈썹을 올렸어요. 회장님, 내부에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을 닫지 말라는 거야. 권성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 순간 임상도가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손끝에 힘을 주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 그 누구도 그 작은 움직임을 눈여겨보지 않았죠. 새벽만 빼고요. 새벽은 저 아저씨의 손이 왜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조용히 시선을 거뒀어요.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복선이었는지 그때의 새벽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채영이 별도 공간에서 법무팀과 보안팀의 조사를 받는 동안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진우 회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랍 측 대표단은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불쾌한 기색 없이 기다려주고 있었죠. 칼리드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오랜 국제협상 경험에서 오는 여유였거든요. 그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죠. 그때 임상도가 다시 한번 나섰어요. 이번엔 목소리를 낮췄죠. 회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진우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채영 씨 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이가 한 통역이 정확한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아랍어 전문가의 재확인 없이 12살 아이 말만 믿고 7년 통역사를 내치는 건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원 한두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움직임이 회의실 안 분위기를 살짝 바꿔놓았죠. 마진우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벽이 느끼기엔 그 침묵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임상도가 조리 있게 말하고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도채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틀린 걸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랍어를 독학으로만 배운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닐까?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버텨낼 수 있는 압박의 한계가 느껴졌어요. 새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회의실 안 어른들의 눈이 이쪽 저쪽을 오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새벽 쪽을 보지 않았어요. 그 외면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칼리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새벽을 향해 아랍어로 짧게 말했죠. 꼬마야, 아까 내가 한 말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새벽이 칼리드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주겠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새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칼리드의 발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칼리드는 새벽의 통역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모두. 임상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칼리드가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이 아이가 맞습니다. 임상도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아까까지 조리 있게 말하던 입이 다물렸습니다. 그 시각 서은수 씨는 35층 복도 끝 청소 창고에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대걸레를 짜다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경비 직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어머니, 잠깐 회의실 쪽으로 오시겠어요? 따님 관련해서요. 서은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새벽이 또 무슨 일을 벌인 건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앞치마를 벗고 손을 닦으며 회의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아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한 건 아닐까? 방해가 된 건 아닐까? 이걸로 자신의 직장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서은수 씨에게 이 직장은 생계 그 자체였거든요. 오래된 빌라 월세, 소미 학원비, 밀린 공과금. 이 직장 하나가 그 전부를 버티게 해주고 있었죠. 복도에서 경비 직원을 만났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혼내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따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비 직원이 말끝을 흐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은수 씨는 딸을 먼저 찾았어요. 새벽은 구석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고 마진우 회장과 임원들이 그 주변에 있었죠. 서은수 씨는 눈앞의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 실례합니다. 청소 담당 서은수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 딸아이가 어머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할 게 없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서은수 씨가 멈칫했죠. 어머니 따님이 오늘 회사를 살렸어요. 그 말이 서은수 씨의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옆에 있던 임원 한 명이 조용히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도채영의 사기 행각, 새벽의 폭로, 12조 원 계약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뻔한 상황. 서은수 씨는 설명을 들으면서 새벽을 바라봤어요. 새벽은 엄마 눈이 마주치자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서은수 씨는 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새벽의 머리를 꼭 안았습니다. 도채영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온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어요. 이번엔 법무팀 직원 2명과 함께였죠. 아까까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하던 모습은 사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밑이 붉었거든요. 그녀는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와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임원들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마진우 회장도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통쾌하거나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른이 저렇게 쓰러지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채영이 경찰에 인계된 건 같은 날 오후였어요. 마성그룹 보안팀이 확보한 증거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모두 뒷받침할 만큼 충분했죠. 도채영은 조용히 연행됐어요. 몇 시간 전까지 이 건물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그녀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작고 쓸쓸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수사관 2명이 양옆에 서 있었고 복도를 지나치던 직원들이 멈춰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도채영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7년의 시간이 그 안으로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은 오후 늦게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통역사 없이 새벽이 그 자리를 맡았죠. 마진우 회장이 직접 새벽에게 부탁했거든요. 새벽아, 내가 해줄 수 있겠어? 새벽은 잠깐 엄마를 봤어요. 서은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게요. 그 오후의 회의는 오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칼리드는 처음부터 새벽을 통역사로 인정하고 대화했고 말 속도도 새벽이 따라올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조율해줬어요. 새벽은 틀리거나 확신이 없는 표현이 나오면 솔직하게 되물었어요. 죄송한데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칼리드의 신뢰를 얻었어요. 오전에 도채영이 보여준 매끄럽지만 거짓된 통역보다 새벽에 더듬거리지만 정직한 통역이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칼리드는 새벽이 재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다시 말해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이상한 신뢰 같은 게 생겨났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칼리드가 새벽에게 아랍어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어? 새벽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잘 모르겠어요. 아직 12살이라서요. 칼리드가 웃었어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든 것 같았죠. 회의가 마무리되고 아랍 측 대표단이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마진우 회장은 법무팀장 권성일과 나란히 서서 낮게 대화를 나눴어요. 회장님, 흑성그룹 측 접촉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어요. 도채영 씨가 처음 접촉받은 건 6개월 전이고 그 당시 이미 이번 계약 일정이 외부에 흘러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내부에 또 있다는 거야? 회장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도채영 씨 혼자서 계약 일정과 세부 조건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흘린 다음에 도채영 씨를 활용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진우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도채영 하나로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오전에 임상도가 나서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일단 도장 찍고 나중에 확인하자던 그 말. 회장은 권성일에게 낮게 말했어요. 임상도 동선 6개월 전부터 다 확인해봐. 권성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서은수 씨는 퇴근 후 새벽과 함께 지하철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죠. 두 사람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이 먼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야? 서은수 씨가 딸을 내려다봤어요. 아니, 잘했어. 근데 엄마 얼굴이 무서워.
서은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대단해서. 그 말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걱정이었어요. 딸이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 대단함이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두려웠거든요. 세상은 그런 용기에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서은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차리면서 서은수 씨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마성그룹 인사팀에서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내일 오전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은수 씨는 그 문자를 3번 읽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무팀장 권성일이 회장실에 들어섰어요. 어젯밤 내내 임상도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였거든요. 탁자 위에 서류 묶음이 올라왔어요. 회장님, 임상도 부실장 관련 1차 조사 결과입니다. 6개월 전 임상도 씨가 흑성그룹 전략기획팀 임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정황이 포착됐어요. 사적 만남으로 위장했지만 당일 임상도 씨 개인 이메일에서 이번 계약 관련 세부 일정이 첨부된 메일이 발신됐습니다. 마진우 회장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임상도 씨 명의와 연결된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최근 6개월 사이 총 4억 2천만 원이 분할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어요. 흑성그룹 관계법인으로 연결되는 자금 흐름입니다. 도채영한테 간 것과 별개야? 회장님, 별개입니다. 임상도 씨는 도채영 씨를 도구로 쓴 거고 본인은 따로 대가를 받아온 거예요. 이직 조건도 협의된 상태로 보입니다. 흑성그룹 부사장 자리와 별도 계약금이 제시됐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회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15년이 한 장의 서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죠. 배신이 낯선 건 아니었지만 이 무게는 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불러. 권성일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같은 시각 마성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서은수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장 황미경 씨였죠. 서은수 씨, 오늘 오전 10시에 회장님께서 따님과 함께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서은수 씨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네, 알겠습니다. 둘은 서은수 씨의 출근 시간에 맞춰 함께 건물에 들어섰어요. 서은수 씨는 청소 유니폼 차림이었고 새벽은 어제와 같은 낡은 점퍼를 입었죠. 비서실에서 맞아준 황미경 씨는 두 사람을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서은수 씨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매일 2층을 청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했죠. 새벽은 회장실에 들어서면서 눈이 조금 커졌어요. 2층에는 어제까지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진우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죠. 어제 고생했어요. 두 분 다. 서은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오히려 새벽이가 신뢰를. 신뢰가 아니에요. 새벽이가 어제 회사를 살렸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장은 새벽에게 직접 물었어요. 새벽아, 학교에서 성적은 어때? 전부 다 잘해요. 새벽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서은수 씨가 옆에서 작게 기침을 했지만 새벽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회장은 웃었어요. 좋아하는 과목은? 언어요. 아랍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요. 지금 러시아어 배우는 중이에요. 회장은 잠시 새벽을 바라봤어요. 5개 언어를 독학으로 익히고 있는 12살 아이. 권성일이 어젯밤 인사팀을 통해 확인한 IQ 220이 검사 이력이 머릿속에 겹쳐졌죠.
회장이 권성일 팀장에게 눈짓을 했어요. 권성일이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죠. 이건 어제 일에 대한 공식 포상이에요.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서은수 씨가 굳어버렸어요. 회장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받으셔야 해요. 이건 정당한 대가예요. 그리고 회장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기로 한 거예요. 맞성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 프로그램이에요. 새벽이처럼 환경이 아니라 재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수혜자로 새벽이를 지정하고 싶어요. 서류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대학원까지 전 과정 학비 지원, 언어 수학과학 분야 전문 멘토 연결, 해외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서은수 씨는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새벽은 옆에서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러시아어 수업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는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은수 씨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감사한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게 진짜로 되는 건가요? 회장이 잠시 서은수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새벽이가 어제 아무도 안 하려 했던 일을 혼자 했어요. 그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서은수 씨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입술을 깨물며 참았죠. 새벽은 그런 엄마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포상금과 장학 프로그램 소식이 회사 안에 조용히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죠. 대부분은 어제 있었던 일을 대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 임원들 사이에선 다른 말도 나왔어요. 청소 직원 아이한테 5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거였죠. 어제 회의실에서 소녀를 향해 실소를 흘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소녀를 둘러싼 포상이 과하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용기를 목격했을 때 먼저 감탄하고 그 다음엔 그 감탄이 자신에게 불편해지면 흠을 찾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같은 날 오후 5시 임상도가 회장실로 소환됐어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권성일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을 거예요. 탁자 위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고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죠. 그럼에도 임상도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임상도 씨,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증거 다 있어. 그 한마디로 임상도의 말이 끊겼어요. 권성일이 서류를 펼쳤죠.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흑성그룹 측과 주고받은 암호화 메시지 복원본, 비공개 회동 장소의 CCTV 캡처본까지. 임상도는 서류를 보면서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더 버틸 힘이 없어진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냥 회사가 이 계약 하나로 너무 많은 걸 거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선택지를 냈어요. 회장이 짧게 잘랐어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말이었거든요. 임상도가 권성일과 함께 회장실을 나간 뒤 마진우 회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저녁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 15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술을 마시고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버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이 서류 한 장으로 다른 색깔을 갖게 됐어요. 배신이 낯선 건 아니었지만 그 무게는 매번 달랐습니다. 한편 흑성그룹도 조용하지 않았어요. 임상도 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서 흑성그룹의 계약 개입 정황도 함께 포함됐거든요. 흑성그룹 측 관계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고 흑성그룹 주가는 다음 날 장개시 직후 8% 이상 급락했어요. 경쟁사를 무너뜨리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그 뉴스가 경제면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마성그룹 주가는 반대로 올랐어요. 12조 원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였거든요. 그날 저녁 회장은 새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비서실을 통해서였죠. 서새벽 양, 오늘 한 가지 더 확인됐어. 내가 어제 멈춰 세우지 않았으면 도채영 혼자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이 완성될 뻔했어. 고마워. 새벽은 그 문자를 엄마 핸드폰으로 받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나 그냥 거짓말이 싫었던 거야. 서은수 씨가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 새벽은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웃음이 예쁘다는 건 알았죠. 임상도와 도채영에 대한 고발장은 사흘 뒤 공식 접수됐어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누설, 사기 방조. 두 사람을 연결한 흑성그룹 측 관계자까지 포함해 총 4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마성그룹 법무팀이 준비한 고발 자료는 두꺼웠어요. 빈틈이 없었거든요. 임상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결국 구속됐고 흑성그룹 관계자 2명도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알파라 왕국 측은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리드가 마진우 회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죠. 마성그룹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날 마진우 회장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고 해요. 최종 계약 서명식은 열흘 뒤로 잡혔어요. 이번엔 공인 통역사 2명이 새로 배치됐고 계약서 전문도 한국어, 아랍어, 영어 3가지 언어로 동시 작성됐죠. 그리고 칼리드가 특별히 요청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서명식 자리에 서새벽을 초청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서명식 당일 새벽은 처음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서은수 씨가 포상금 일부로 사준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였죠. 새벽은 옷보다 구두가 불편하다며 계속 발을 구부렸지만 서은수 씨가 조용히 등을 두드렸어요. 서은수 씨도 오늘만큼은 청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이 건물 35층의 직원이 아닌 손님으로 올라온 거였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서은수 씨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매일 2층을 청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했죠. 서명식이 끝나고 칼리드가 새벽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알파라 왕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만년필이었죠. 내가 쓸 첫 번째 계약서에 써. 아랍어로 한 말이었어요. 새벽이 조용히 받아들었어요. 만년필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 묵직하게 얹혔죠. 새벽은 그 무게가 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명식이 마무리된 후 마진우 회장이 서은수 씨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니, 새벽이 학교 바꿀 생각 있으세요? 제가 아는 교육 전문가가 새벽이 수준에 맞는 학교 몇 군데를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서은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새벽이를 어떻게 키울지 늘 혼자 고민해온 문제였거든요. 재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재능을 어디서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막막했죠. 학원비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도 없이 서은수 씨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 짧은 대답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회장은 알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새벽은 서울 내 영재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입학 시험 당일 새벽은 아랍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 구술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수학과 과학 필기에서도 전체 수험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죠. 입학 담당 교사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20년 넘게 입시를 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다고요. 새벽이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날 저녁, 서은수 씨는 퇴근하고 돌아와 딸이 내민 그 종이를 받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새벽을 꼭 안았죠. 그 포옹이 오래됐어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35층 창문에 서울 야경이 펼쳐지는 날이면 서은수 씨는 가끔 청소 수레를 잠깐 세우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 빛들 어딘가에 딸의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 이제 그게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날마다 2층을 닫고 쓸면서 서은수 씨는 그 야경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저 불빛들 중 하나는 언젠가 새벽이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것. 그게 이제 꿈이 아니라 방향이 됐죠. 남루한 점퍼 안에 감춰져 있던 재능이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구석 보조의자에 앉아 아랍어 원서를 읽던 그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큰 회의실에서 혼자 일어서던 그 순간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회의장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12살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 순간이 자꾸 마음에 남지 않으세요? 새벽에는 대단한 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짓말이 싫었을 뿐이었죠. 그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이 12조 원짜리 계약을 지켜냈고 엄마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거짓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할 것 같은 순간을 만나죠. 내가 나서면 어색해질 것 같고 괜히 나섰다가 손해볼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새벽이가 보여준 건 그 순간 용기를 내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것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환경은 재능을 가두지 못해요. 맑은 점퍼를 입었어도 청소부 아줌마 딸이어도 진짜 빛은 결국 새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